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이사카를 떠나 오이강변의 양쪽 마을 가나야와 시마다 쪽을 들려 시즈오카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이강에 도착했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오이강은 과거 에도시대 교통의 요충지이자 조선 통치사 여정 중 가장 험난하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구간입니다. 사로승구도에 나오는 대정천, 그리고 이 일본 말로는 오이강이라고 합니다. 오이강. 강폭은 제법 넓은데 물의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보통 평균 76cm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에도幕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리를 놓질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에도 침입을 방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하면은 가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강에는 이쪽 카나야 쪽에 가마를 메고 전문적으로 강을 건너는 일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조선 통신사도 이렇게 건너갔고, 물론 그 사람 숫자, 그 다음에 물의 화물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달리 측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위가 보통 136cm가 넘어가면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랬을 경우는 통신사도 참 곤란했지만, 특히 이 오이강을 건널 때는 에도시대 그 참근 교대제에 따른 다이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그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는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통신사도 이 길을 건너갔고요. 이쪽으로 좀 더 조심하게 건너시오. 영차, 모두 힘을 내시오. 가나야 주쿠 가와구시 유적의 복원 안내도입니다. 에도시대 도카이도의 오이강을 건너기 위해 여행객들이 머물고 준비하던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통신사 등 여행객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수속을 밟던 관리소와 일꾼들이 대기하던 장소 등이 복원되어 있어 당시 교통사와 민중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곳 가나야 마을 아주 예쁘네요. 벚꽃이 막 피려고 망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마 펴신 것 같아. 유적들을 복원해놓은 그런 거리고요. 보면은 미사마 뭐 얼마고 뭐 이런 게 있네. 그 다음 숙은 뭐 어디다 뭐 이런 그런 여기가 있는 것 같아. 20km. 저게 이거 아니야? 저기 오이강 건너편 시마다시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입니다. 에도시대 오이강을 건너던 도화 문화와 역참 마을인 시마다 죽부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시까지이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는 없네요. 박물관 앞에 흥미로운 조형물인데요. 에도시대 당시 오이강을 건너는 그 일꾼들과 렌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그 일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포토스팟입니다. 하얗고 육구리 아이고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얼마예요? 센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고, 외적이라는 게 이제 다이묘들의 침입을 방비하고, 그래서 다리를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일꾼들의 수입이 막대하게 에도幕府에 헌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다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1000여 명의 일꾼들이 근무하면서 여기서 돈을 받고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통신사는 건너갈 때 비용을 안 받았지만 참근 교대를 위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다이묘들, 여기가 이제 도카이도 53, 도카이도 53에도 나오는 유명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오이강이 지금도 저기 뒤에 보면은 저거는 히로시게가 그린 그런 그 우키노의 그림들입니다. 여기를 건너는 그런 그림이고, 그림을 저 우키노의 그림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가마를 타고 건너는 모습도 있는데, 그 일꾼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웃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예 그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건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물 높이가 136cm가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강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다이묘들이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숙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역참들이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 파견되는 관리가 아주 엄격하게 도강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곳 시마다시는 과거 에도 시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에도와 교토를 잇는 주요도로인 도카이도의 23번째 숙소 마을이어서 수많은 여행객이 머무는 번화한 숙박촌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 생산지로 유명한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시립박물관 주위를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무치의 행렬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고 수행원들과 일꾼들도 굉장히 많네요. 조선 통치자 일행들의 도강 행렬도 아마 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시끌벅적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도강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에도 시대 이쪽 그 오이강 건너편에 도강을 담당하던 여러 가지 숙박처와 사무실 유적들이 복원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그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오래된 아마 당시 숙박처였던 것 같죠.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유적을 복구하는 현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 앞 시즈오카 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중화반점 음몰에 들렸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작은 가게지만 사람들도 많고 해서 친구들과 한잔하고 식사도 할 겸 들어왔습니다. 한 코너에 있는 노부부가 하는 집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비서가 시킨 비서가 보내준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녹차도 있고 녹차. 이건 조금 넣고 이거를 다 먹었어? 식사를 마치고 술도 깨고 배도 꺼트릴 겸 시즈오카 역 앞에 가까운 유명한 순푸성 쪽으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순푸성은 뭐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가까이 있는데요. 해자 옆으로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해자를 따라가는 길에 흥미로운 전시물이 있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출진 키트입니다. 이에야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갖추었던 표준적인 갑옷과 무장 세트를 전시해놨습니다. 왼쪽으로 순푸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순푸성은 일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유적지인데요.
특히 에도 막부를 연 독구가 이에야스가 어린 시절 인질로 보냈던 곳이자 쇼군직에서 물러나는 노를 보내며 옥고쇼의 정치를 펼쳤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독구가 이에야스는 일생 중 약 25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에도가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순푸는 실질력이 능거지이자 권력의 배우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정면에 하얗게 빛나는 큰 건물이 타즈미 야구라입니다. 네, 방어용 성루였는데요. 1989년 에도시대 전통 공부에 따라 목조로 정밀하게 복원됐습니다. 타즈미 야구라에서 해잣길을 따라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히가시 고문이 나옵니다. 네, 정문 역할을 하는 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야간 개장도 하고 있네요. 이 다리는 히가시 고문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네, 이 히가시 고문과 다리도 1996년 완전히 복원된 것입니다. 경관문을 들어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대부분의 공간들은 승프성 공원으로 이용되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이 타즈미 야구라인데요. 옛날에는 기역자 형태의 망루였으나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 약간은 되어 있으나 대부분 어두워서 야간에 대부분의 스팟을 제대로 구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야경을 보는 거 만족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일찍